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배당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증여하는 것보다 더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10년간의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10년 동안에 매년 1억 원씩 증여를 하게 된다면 총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1억 원을 증여한다면 10%밖에 안 내지만 10년 동안 1억 원씩 매년 10년 동안 냈다면은요. 증여했다면 증여 재산은 10억 원이니까 10억 원에 대한 누진과세는 30%로 올라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속한다면 합산과세, 합산 누진과세로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1년에 1억 원씩 10년 동안 증여하겠습니까? 만약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10억 원을 하겠죠.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는 자산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잘못된 증여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증여를 한 번에 10억 원을 해야만 되겠죠.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증여해도 증여세는 똑같습니다. 물론 증여세를 적게 나눠낼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이것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도 가능하거든요. 한꺼번에 10억 원을 증여해도요. 왜냐하면 연부연납은 5년 동안 6개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매년 1억 원씩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꺼번에 10억 원을 하고서 10년 기다리다가 또다시 증여를 하겠죠. 자, 그리고요. 한 번에 증여하지 않는다면 증여 후 증여재산의 가치 상승으로 나중에 그 다음에는요. 더 많은 증여세를 내거나 아니면 더 적은 증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장땡이죠. 10년간 매년 증여재산이 4%씩 상승한다면요. 연단위 증여는 너무너무 불리하겠죠. 그리고 증여를 한 번에 다 해야만 다시 10년 차에 기산돼서 처음부터 다시 증여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1년 단위로 계속 10년이 늦춰지는 것이죠. 아무튼요, 증여를 하게 된다면 10년간 합산 누진과세를 하니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일부 전문가나 다른 사람들이 배당을 받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투자법인에서 자녀한테 배당을 하게 된다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하면서 실행하면서 늘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자녀나 자녀는 그 주주인데 그 수익 많은 것을 배당금을 받으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배당은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당을 하게 된다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천징수로 15.4%를 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봐서 배당이 2천만 원을 넘기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당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최고 49.5%의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배당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배당 금액의 절반 가까이는 어때요? 바로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배당하게 된다면 15.4% 과세로 종결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배당하게 된다면 증여보다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하고 증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단위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다시 없어집니다. 또 다른 1년에서 배당액 전체를 파악해서 합산 과세하는 거거든요. 그 전년도에 배당했던 것을 합산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단위 과세로 끝난다는 것이죠. 배당은 매년 발생한 것만 과세하기 때문에 매년 누진 과세 없이 과세 없이 바로 배당하게 되니까 절세가 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담세율 인하 효과가 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증여는 10년 합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하게 된다면요, 폭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배당이 더 증여보다 유리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정말로 배당은 분명히 매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보다 한 번 정도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죠. 그것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배당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열을 모르는 처사가 아닐 수 없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손익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을 해주는 법인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배당을 받은 사람의 배당 후 유발되는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또 있겠죠.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떻습니까? 증여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요, 수억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배당을 하는 법인은 문제점이 심각하게 됩니다. 바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법인세 감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여나 급여를 받았다면요,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세에서 그만큼 빼주거든요. 하지만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인세를 다 내고 난 나머지 남은 이익 잉여금 중에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배당을 10억 원을 했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법인에서 비용 처리 안 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에 대한 9.9% 법인세 또는 20.9% 수준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1억 원을 배당할 때는 990만 원에서 2,09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10년간이라면요, 9,900에서 2억 9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당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법인세의 상대적 손실은 정말로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나서 10억 원을 배당하는 경우 2억 90만 원의 손실이 당해년도에 발생됩니다. 10년이면 20억 9천만 원, 9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겠죠. 이처럼요, 배당을 하게 된다면요, 법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배당보다는 급여나 또는 상여금을 주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 법인세 감면 효과가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법인카드를 활용해서 생활비나 기타 등등을 활용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한편 배당을 받는 법인은 그렇다 치고요, 개인은 또 어떨까요? 배당받는 개인은 이자소득세를 일단 15.4%를 물어야 되지만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를 당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최고 49.5%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가로부터 집중관리를 받습니다. 이것이 더 최악이죠. 종합과세 대상자로 집중관리를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배당을 받게 된다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근로소득자는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추가 건보료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자영업자는 무조건 합산하겠고요. 무소득자 같은 경우, 만약에 자산가의 부인이 무소득자입니다. 배우자인데 배당금을 만약에 받는다면 그로 인해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건보료 부담을 평생 해야 되겠죠. 이때는 지역가입자로 소득가,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어떻습니까? 배당을 단순하게 증여보다 좋다고 해서 배당을 한다면 이런 커다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배당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한순간에 잘못된 조언으로 빚어지는 재산적 손실은요, 놀랄만하게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닙니다. 수억 내지 수십억 원,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잘못된 조언과 컨설팅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지식과 경험의 부족에서 기인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전문가로서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전문 분야가 하나다 보니까요,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명하지 못한 조언이 남발되는 것이죠. 자, 종합자산관리사는요,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봐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요, 최고의 컨설턴트는 종합자산관리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오케스트라 100명의 관현악단을요 총지휘하는 바로 그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한 개 악기만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죠. 100명을 전부 다 아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단원 전체 100여 명을 통솔하고 각 전문가의 자기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휘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자산관리사도 하나만 능통하면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했을 때 그 파급되는 그런 파생 효과에 대한 리스크를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겠죠. 하나만 가지고서 바로 돌진해버리면요, 나머지 엄청난 손실이 뒤따른다는 것을 나중에 저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반드시 한 가지 전문 분야의 전문가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투자, 금융, 세금, 보험, 절세, 은퇴, 부동산, 법인, 재무설계, 자산관리, 그리고 저의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10개 이상의 전문 분야의 전문가인 종합자산관리사를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요. 일부 사람들이 배당을 받는 것이 증여보다 낫다고 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